보신 거는 질문만 받을까요? 3쪽. 책에 있는 거를 풀어서 번호를 얘기해요. 983번? 982번? 여기 괜찮아? 983번? 983번 보고 갑시다. 983번에 좌표 평면 위에 점 P, X, Y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점 P가 점 A 7,5에서 출발하여 어떤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었다. 점 A에서 점 B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횟수는 몇 번이냐라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983번. 점 P가 A, 출발이 여기죠? 7,5. 그래서 출발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준이 y는 2x야. y는 2x를 기준으로 해서 y는 2x하고 y는 2x보다 작을 때 y가 2x보다 클 때,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슈리 앞에서 저 점의 좌표가 y는 2x에 위치하면 멈추는 거야. 오케이? 자, y하고 2x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7 넣고 y에다 5 집어넣으면 14면 5보다 크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7,5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6,5가 됐어. 그지? x축을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다시 이것도 다시 5,5가 되겠는데, 그지? 다시 4,5가 되고 8하고 5니까 아직도 얘가 더 크지? 그 다음에 3,5. 오케이? 한 번 더 2,5. 2,5되니까 어떻게 있어? 이제 y축이 더 크지? 그럼 얘는 이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2,4. 그럼 얘는 저 직선 위의 점이 되어버렸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번 이동을 하게 되는 거네.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문제만 듣고 보면 뭔가 있어 보여. 오케이. 다음에 84, 85, 86. 여기 좀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페이지 987, 88, 89. 여기는 어떠세요? 989번에 2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9는 0과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공통연의 길이가 2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989번에 2번. 좋아요. 그러면 먼저 원을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공통연의 길이. 중심이 2,-3이고, 그지? 얘가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y좌표는 뭐 여기 이렇게 되는데 a, 2 플러스 a, 마이너스 얘가 중심이 되겠지? 이제 중심 일로 해서 내가 이동을 이렇게 한 거야.
중심을 이용해서 이동한 거야. 그랬더니 이 공통연의 길이가 2가 됐대. 공통연의 길이가 2가 됐대. 그지? 그러면 자, 이 원의 반지름은 2예요.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고, 거리가 필요한가? 거리가 필요할까?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공통연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좀 지저분해지나?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 되겠지. 그지? 맞아? 1 될 거고, 그럼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전체를 다 구하면 이거 2루트 3 되는 거 맞나? 응? 요거의 길이의 2배가 되겠지. 이게 이쪽에서 봐도 요게 반지름이 그대로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루트 3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두 중심 간 거리가 2루트 3이 된다라고 봐도 되지. 그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 2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더하기 a, 마이너스 1 사이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루트 둘이 빼주면 a 제곱 될 거고, 얘 빼준 거 제곱하면 4 될 거야. 얘가 2루트 3이랑 같아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 더하기 4는 12가 돼야 되죠. 따라서 a 제곱이 8.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곱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8 되겠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계속 다음 990, 991, 92, 89라고 써있지? 92번. 여기 어떠세요? 괜찮아? 다음 페이지 이제 대칭이동 쪽으로 넘어가면 보기 문제도 넘기고 11쪽에 993, 94, 95. 그 정도? 12쪽에 996, 997, 998, 999, 1000, 1001번. 그 다음에 1002, 1003, 1004. 1004번? 1004번 볼까요? 1004번? 40, 1004번. 좌표평면 이후의 점 P에 대하여 두 점 A, B의 대칭점을 A'과 B'이라 하고, A, B의 직선의 방정식이 x-2y 더하기 4라 한다. 점 A'의 좌표가 3,1, 직선 A', B'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더하기 b 일 때 상수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AB를 지나는 직선이 x 빼기 2y 더하기 4는 0 요거고, 그 다음에 그죠? P라는 점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가서 A가 있으면 요 A'의 위치가 3,1. 여기 B, B 프라임.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응? P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나라면 난 이렇게 풀 거야.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A, B를 지나는 직선과 A 프라임, B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은 평행할 거야. 맞나? 그치? 얘하고 얘가 같을 거고, 얘하고 얘가 같을 거고, 여기가 막곡지하고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잖아. 그지? 합동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가 아닌가? 중학교 때 닮음의 중심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 이 P가 닮음의 중심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얘는 서로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A 프라임, B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은 x 빼기 2y까지는 똑같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4자리만 달라요. 뭐 C라고 할까요? 여기만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3,1을 지나. 그지? 1하고 3을 지나니까 여기서 C의 값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C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x 빼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가 되면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5 곱해서 4분의 5를 답으로 하면 되겠다. 대입이 잘못된. 답이 잘못했어? 1하고 3을 바꿔서 했네. 쏘리. 여기에 x가 3이고 y가 2니까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15쪽 1005, 1006, 1007번. 저는 1006번. 어, 1006번에 좌표 평면에서 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0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b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과 원을 보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놓고 가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2,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3 요 두 점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4,3이라는 점 요 두 점이 어떤 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됐다라고 보면 그 직선은 결국에 이 두 점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저 두 점을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0이라고 잡은 거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먼저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2분의 2, 2분의 마이너스 2.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내가 곱해서 마이너스 1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울기는 1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중점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지나야 되지. y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a하고 b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아버님 괜찮고? 나는 저기 언니들 먹고 있어요. 신났어 자기들끼리. 뭐 이쯤 되면 막 그럼 배고프다고? 맞구나. 이것을 내년에 라면 먹겠고.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마플 개념 익힘 6번부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릴 건데 개념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끝났고 그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응용돼서 주어질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을 보는 것 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야. 주어진 문제를 보면 F에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타내는 그림이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고 그 삼각형 모양을 F에 y-1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6번 문제가 여러분 전달하는 바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얘가 y-1, 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됐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 그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차근차근히 바꿔보면 얘가 먼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응? 여기 문자 신경 쓰지 말고 요 자리만 놓고 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러면 저기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됐을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원래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y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떻게 됐어?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y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문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x, y라는 문자만 바꾸는 거지 x 빼기 1하고 y 플러스 2가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야. 문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y-1, 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얘가 요 점이 이렇게 생긴 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는데? 그치? 이 그림에서 요 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야. 그럼 요 그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하여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니까 요놈의 위치가 한 요 정도로 가겠죠? 그리고 요놈의 위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한 요 정도로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요놈은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위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바뀌어 있겠는데 전화야 알람이야. 아 전화? 중요한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남자친구까지 다 가도 돼. 언니. 야 받지 마. 알았어. 요거 알았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이해해야 되는 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네, 뭐 y는 x 대칭 이런 것도 하고 좋아요.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y축으로 얼마큼 대칭 y축으로 1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치? 거 봐.
헷갈리잖아. 평행이동 먼저 하세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도형의 이동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럴 때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x하고 y의 위치를 우리가 바꾸잖아. 그치? 내가 x하고 y를 바꿔서 이 식을 y, x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y-1과 x 플러스 2를 만들 때 요 다음 단계가 뭐가 돼야 되는 건 될 것 같아. 이 다음 단계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이 주어진 식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났기 때문에 x가 x 플러스 2가 되고 y가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대칭 이동은 x, y의 부호를 바꾸거나 x, y 문자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는 x, y를 x하고 y를 바꿔준 거지. y는 x 대칭 이동 있으니까. 아니면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면 요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지? 문자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평행 이동을 할 때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a, y라는 문자 대신에 y-b를 대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y의 위치가 앞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는 y축 평행 이동량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이 자신만 있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안 헷갈리려면 평행 이동을 먼저 하시는 게 편하다. 이 숫자 부분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덜 힘들다.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거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응? 이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그 얘를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거봐. 에이, 잠깐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는 거 맞네요. x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큼 와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요 그림이 되는 거. 요 그림이 되는 거 맞는 거지. 그지? x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이동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순서는 자기가 편한 걸 찾아가야 돼. 좋습니다. 연구들 열심히 하시면 보일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구점 A, B가 있다. 점 P가 X축 위에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점과 좌표에서도 이 단어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나왔을 때 문제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AP 더하기 BP하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이 두 가지 값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이거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X축 위에 있었으면 X에 대한 2차식, 이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었으면 만약에 이 P라는 점이 Y축 위에 있으면 그럼 Y에 대한 2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X-A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 상수 들어가고 x-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상수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에는 여기에 2배의 x 제곱 뭐 이렇게 나와서 이게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얘는 제곱을 하니까. 근데 제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근호가 2개 나와요. 따라서 얘네들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저 근호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값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그림을 이용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림을 이용하냐면 A와 B라는 점이 주어지죠. 1,3 B라는 점이 9,3이라는 점이 있어. 9,3 그리고 여러분들 주어진 점이 X축에 있는 점이야. 문제는 뭐 필요 달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요. 1,3과 9,3이 있어.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고 이 점까지의 AP, BP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인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저 2개를 더하는 거에 최소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니까 A나 B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리고 A하고 요 대칭 이동된 점을 직접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왜? 여기 P의 위치를 지금 이 직선상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로 잡아주면 여기 나와 있는 AP하고 BP를 더한 이 값이 그러니까 AP는 그대로인데 이 BP 대신에 이 B 프라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이 두 개가 ASA 합동이 되거든. 미안합니다. SAS 합동. SAS 합동.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 거고 얘를 공통으로 갖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대신에 얘로 대신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다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2개의 길이의 합보다 일직선으로 된 이 길이가 더 작은 거니까 최단거리는 일직선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지? 그 이유는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중에서 이 2개 더한 것보다 얘가 항상 더 작아야 되잖아. 이게 제일 작은 값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9,-3과 A 1,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 그리고 최단거리가 되는 점 P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이 B'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구하면 되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A를 대칭 이동을 같은 그럼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 점이나 어느 점이나 2개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답이다. 그럼 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저기서 점 P가 정해졌을 때는 점 P가 정해지는 것도 똑같은 점이 정해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달리 하나 가깝고 하나 멀리 있다고 할까?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연결한 요 선과 요 놈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연결한 선이 만나는 요 점의 위치는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렇겠지? A하고 B가 있고 Y축 위의 점 Q를 중심으로 해서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를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낸 요 최단거리나 B를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낸 요 최단거리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똑같고 그 거리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그치?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64, 36, 100이네요. 딱 10 되겠는데 10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2번도 똑같은 맥락으로 가시면 되고 다만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AX는 Y 위의 점이니까 3,7 -1,4 여기 Y는 X가 있고 3,7이라는 점과 여기 3,7이라는 점과 -1,4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보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A가 됐던 B가 됐던 대칭 이동을 하나 시키시고 7,3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이 거리를 구하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 똑같이 B를 옮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 B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게 둘이 연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하시던 노란색으로 하든 똑같아.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64, 1, 루트 65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와야겠다. 얘를 옮겨서 나는 4,-1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역시 1, 64, 루트 65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당구 테이블이 있습니다. 당구 테이블이 있고 이 당구 테이블 위에 어떤 두 개의 점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맞추고 이쪽을 맞춘 다음에 맞춰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놨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에서 이 공에서 이 공까지 오는 피난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자, 이쪽 테이블을 제일 첫 번째 맞출 거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이 테이블의 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의 위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찾고 그지? 그리고 요 놈을 지나서 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둘, 대칭이도 두번 그죠? 얘도 이쪽 대칭 이동을 해야겠지?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얘도 대칭 이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쪽을 맞추는 건 어떻게 하지? 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있으면 저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 그러면 되나? 잠깐만 연구해봐. 맞을까요? 요 문제가 원래 있는데 여기 두 개짜리네. 봐봐. 여기서 A, B 이렇게 P, Q, R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AP가 최단 거리가 돼야 되고 PQ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QR 이게 두 개 들어가는구나. PQ, QR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직선에서 이런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걸 A 프라임 A1 이거를 A2 A1은 요 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그 다음 A2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면 저 A2에서 원래 요 P를 가야 되는 걸 P를 이쪽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있고 여기 R이 있고 요 B가 여기 B2가 얘를 B1이라고 잡으면 A2에서 B1까지 오는 이 일직선이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한 것이 이 안에다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나? 그래도 되겠어? 이게 일직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 A가 됐던 B가 됐던 하나는 한 번 대칭 이동하고 한 번 더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들 쫙 펴놓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응? 선생님이 막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뭐 맞지? 깨어나라. 자, 여기 이 길이가 적어도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 일직선상에 오면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맞죠? 요거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건 분명하지? 근데 PQ가 이 요놈하고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될 거니까 요 전체 길이를 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라고 보면 요 전체 길이하고 얘가 같은 건 맞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를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테이블의 코너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R이라는 점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최단거리가 되는 것도 맞고 이게 일직선을 만들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의 형태들 자체가 일직선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8번 문제도 8번 문제 보시면 지금 제가 내어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해요. 이게 x축과 원점과 y축이 있고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3,1이라는 점 A의 3,1이라는 이 점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과 y는 x 위에 어떤 점 P 여기에 있는 P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어떤 Q 다시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A까지 돌아오는 이 세 성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초속값을 구해라가 문제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 세 성분이 일직선상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A1이라는 점이 1,3이 될 거야. 그리고 A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A2라는 점이 얘가 3,-1이 되겠지? 그리고 A1과 A2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선분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선분을 만들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선분이 저 노란색 삼각형의 세 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야. AP가 여기가 되는 거지. P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이쪽으로 와서 PQ하고 A1P하고 PQ하고 QA2가 A1PQ가 QA2가 A1 P Q A2가 일직선상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하고 A를 연결한 얘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하고 요 Q에서 A2로 가는 요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PQ의 길이만 이제 동일 직선 위에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다. 오케이? 알겠어? 이거 반쯤 자, 이해가지? 이제 거리만 구하면 되지? 따라서 1,3과 3,-1 사이의 거리 4, 16, 루트 20, 2루트 5가 최단거리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익힌 7번과 8번 이 양쪽 페이지에 있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들이 동일 직선 위에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 그 동일 직선상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들만 잘 맞춰주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는가? 일단 요거는 교재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드리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 몇 번? 1042. 1042번? 1042번 볼까요? 노멀 1042번. (1042번에) 있는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2,0과 B 1,2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D라 하자. CD라 하자. 삼각형 OAB의 OAB 및 그 내부의 삼각형 ODC 및 그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60S의 를 구하여라. 예.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근데 다 저걸 구해야 되지 않나? 교점하고 막 이런 것들? 일단 뭐 가장 시험 시간이면 아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시험 시간 같았으면 나는 그냥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고 그리고 요 직선과 y는 x가 만나는 점 구하고 나 아무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사선 공식 있지. 점의 좌표 3개 알면 사선 공식 이용할 수 있지. 신발끈 사선 그지? 그걸로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2배 할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시험이면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뭔가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별로 고민할 건 없죠. 고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라면 요게 2등변 삼각형이고 요게 뭔가 내분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분점? 얘와 얘 사이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얘가 2,1, 얘가 1,2, 얘가 2,0.
비율을 알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B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응?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2,0을 지나니까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얘하고 y는 x가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3x는 4, 3분의 4, 3분의 4.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y는 2분의 1 x가 되거든요. y는 2분의 1 x. y는 2분의 1 x하고 만나는 점도 구해보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러면 2분의 5x 5분의 2x 5분의 8. 5분의 8, 5분의 4가 됩니다. 이 점은 사실상 점을 다 구했기 때문에 사선 공식을 쓰는 게 넓이 구할 때는 제일 빠를 거야. 0,0 5분의 8, 5분의 4 3분의 4, 3분의 4 빵빵 2분의 1인데 이거 똑같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빵 곱해주면 15분의 16. 이것도 곱하면 15분의 32. 얘가 더 크니까 얘에서 저 위에 거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답은 15분의 16으로 나올 거야. 저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15분의 16이 돼서 여기서 곱하기 60 하는 게 문제니까 4, 1은 4, 64. 최종적인 답은 64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60S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2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2 곱하기 2 나누기 2.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2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 요 비율을 좀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5분의 8이지. 그지? 5분의 8이야. 그러면 요 사이의 길이가 15분의 24, 15분의 20, 이 15분의 4지. 여기가 15분의 4에 해당하는 거야. 15분의 4. 그치? 15분의 4. 여기 둘이 곱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15분의 8? 15분의 8? 그치? 15분의 8. 여기 요만큼의 넓이가 15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두 배야. 15분의 8. 이게 두 배 하면 15분의 16 될 거고, 여기다가 역시 60을 곱하면 64.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15분의 8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 밑변은 전체를 1로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요만큼의 길이는 요 비율을 놓고 보잖아. 이제 x좌표 구했으니까 여기 3분의 4, 여기가 5분의 8이면 얘네들 둘 사이의 차이가 15분의 4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15분의 4만큼이다라고 지금 놓고 계산을 한 거야. 응?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로 하면.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런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 시험 볼 때, 그지?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려면 세 점의 좌표 알면 돼.
세점의 좌표 알면 난 이렇게 구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면 그냥 점의 좌표 3개 갖고 구하는 게 맞죠. 알겠어? 네. 자, 더 있어? 뒤에 있긴 한데 이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일단 다른 친구들 같이 한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추단거리 구하는 문제들 몇 개 보이는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뒤에 이제 남아있는 건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 집합 풀던 것도 좀 볼까요? 집합. 발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했을 텐데 한 번 더 봐라라는 의미로 드린 거니까 발전은 다시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 되살려 나가시면 되고 지금 제가 그 도형의 이동도 편집하면서 보니까 도형의 이동 전체 문제를 다 놓고 보니 110개야. 도형의 이동만. 지금 얘네들 풀어야 되는 그 프린트 안에 보기, 뭐 이제 개념 익힌 문제, 그다음 확인, 뭐 변형 발전 이거 다 합쳐갖고 110개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풀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도 충분하다. 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이나 이런 것만 잘 잡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 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앞에 발전 부분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 있으면 하시고 발전 문제가 7쪽, 8쪽, 9쪽 11쪽까지가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들입니다. 질문할 수 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연습 문제 쪽으로 바로 갈까? 단원 조각 문제 12쪽에 그러면 노멀 14, 15, 16, 17 이건 어때? 이거 아직 안 했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은 다 한 번씩 봤어. 근데 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걸 만드는 작업이야.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지금도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최대 범위를 기준으로 나갈 거야. 역함수까지만 나갈 거야. 알았지? 역함수까지만 이걸로 터프까지 갈 거고 나머지 뒷부분은 기말고사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또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셀이 됐던 고쟁이가 됐던 하나 정도를 더 풀면서 이제 시험 대비 과정들을 거쳐가고 나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 학교 시험은 50분에 20개만 돼도 여러분들이 2분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마킹하고 잘 안 되는 거 마지막에 한 5분이라도 남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그리고 아직은 100점 맞을 거 아니면 한두 개 정도는 버리고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4-5개 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5점짜리 4개 버렸으면 그 4개 빼고 나머지 다 맞으면 80점인 거야. 응? 학교 내신 80점 완벽하게 받아내시면 등급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완성시키고 나면 하나 더 맞추면 되고 하나 더 맞추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 그런 단계로 가는 거야. 한 번에 100점 맞으려고 그냥 공부하지 마.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거는 힘들어. 응? 학교에서 작정하고 쉽게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0점 맞으려고 공부했던 그 실력으로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응? 쉽게 냈던 얘기는 내가 얘기하는 한 서너 개 빼고 풀자라고 얘기한 그 문제들을 안 냈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실수하지 말고. 나는 제일 아까운 게 객관식 실수야. 서술형은 실수하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데, 객관식은 실수하면 그냥 틀리는 거잖아. 너무 억울하지 않니? 아니면 객관식 맨 마지막에 한 2개는 잘 찍어서 맞추면 그건 대박인 거고. 응? 물론 시간 남아서 풀 수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그치? 서진이 표정이